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물상으로 사주를 보고 진로 상담에 대한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주를 써놨는데 이 사람의 그 집안 환경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실에 들어와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사주를 써놓고 제가 처음 던진 한마디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오셨네 했어요. 이 친구 나이가 정축생으로 이제 24살이죠. 24살에 지금 정미대운을 가고 있어요. 정미대운. 그럼 24살이면 대학생이죠.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복학했다면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다면 대학생일 것이고,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이미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재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학에 가는 해가 몇 살이 되죠? 19살이죠. 그래서 19살이 될 때의 간지를 만세력을 보고 찾는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만세력을 보지 않고 빨리 찾아야지 신뢰감도 가고 그때 운이 어떤지 바로 대학에 진학을 했는지 등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신속하게 19살이 되는 해의 간지를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건 무슨 비법인 양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비법은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자축 인묘 이렇게 가야 되죠. 정축이니까 여기서부터 19살이니까 19번을 돌리면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비법이냐고요? 이건 초보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숙달을 시켜보세요. 19살 고3은 이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그래서 인수를 생각을 하세요. 인수. 인수는 이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죠. 그래서 편인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기 생년의 정의 편인이 뭐죠? 정화의 편인은 을목이죠. 을목. 그래서 19살이 되는 해의 천간은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고. 그럼 지지는 연지를 충하는, 그러니까 축을 충하는 게 뭐가 되죠? 미가 되죠. 그래서 을미년 2015년이 19살이 되고 이제 고3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대학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살이 되는 거는 생년의 천간은 편인, 지지는 지지를 충하는 글자. 그래서 정화의 편인 을, 그 다음에 축을 충하는 미. 그래서 을미년이 이 친구의 고3 때의 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자기 19살 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것도 해보고 19살 때 간지 구하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사주를 써놓고 제가 부잣집 도련님 오셨네 라고 했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 본인이 경금이에요. 경금. 그렇죠? 경금은 이제 신금과 경금으로 나누는데, 금이라는 것은 밝게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로다가 깨끗이 닦아줘야지 빛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연에 보면은 이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경금, 여기 관이죠. 관이 이렇게 경금을 비추는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지에 보면은 오미가 있어요. 오미. 그래서 이 오미는 이 정화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국을 이뤘죠. 화방국을 이뤄서 이 정화는 굉장히 센 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애 조상궁에서 이렇게 경금을 비추어지니까 관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부잣집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두 채가 아닐 텐데 그랬더니 네,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도 능력 있게 있으신 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부잣집 아들임에 틀림이 없죠. 이 친구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통명리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헛소리들 엄청 합니다. 시에 있는 개수가 연에 있는 정화를 정계충으로 꺼트렸다. 그래서 관이 사라졌다. 뭐 등등 뭐 남이 하는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의 감명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물상으로 이제 사주를 분석해 보면 6월에 가을에 이렇게 유축이 금국을 이뤘죠. 그래서 가을은 금이 당령을 하는 때니까 이 경금이 강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강신약으로 본다면은 신강한 사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도 강하죠. 그래서 신왕 관왕한 사주다. 뭐 이렇게 정통명리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일간 경금이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지지의 오미에 근을 해서 이 정화의 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물상에서는 이 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금을 녹이는 불과 그 다음에 금을 비추는 빛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빛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목이 있는 불과 목이 없는 불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있는 불은 촛불이나 모닥불 또는 뭐 화롯불 뭐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이 없는 불은 그야말로 완벽한 불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태우지 않아도 빛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달이나 등대 네온사인, 뭐 후레쉬,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상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정화는 일과 시에 있는 그 오미의 힘을 얻어서 금을 재련할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금을 조상궁에서 새로운 금으로 재련을 시키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금이 잘 재련이 되려면 우리가 대장간에서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쇠를 녹여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 다음에 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당금질을 하게 되죠. 당금질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기름에다도 하기도 하지만 일단 물에다가 당금질을 해서 또 불에다가 또 달구어서 또 물에 담그고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아주 예리한 칼로 또는 뭐 보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 그렇죠?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금을 재련을 하면 신금과 같은 보석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사주에서 보면 이 불은 굉장히 강해요. 용광로인데 당금질을 하는 물이 작아요. 개수. 그래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는 뭐 안개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을 재련하는 데 필요한 당금질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물의 양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경금 쇳덩어리가 비를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가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녹이 슬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금이 개수를 보면 식상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식상, 활동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녹이 쓴다. 그럼 녹이 쓴 쇳덩어리는 볼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강경금이 하는 일은 이 사주에서는 신금으로 다시 재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은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대운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화운만 와. 그래서 그 다음에 목운이 온단 말이에요. 목화운이 계속 와요. 그러면은 이 정화의 용광로는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술을 가져야지만 이 사주가 제대로 재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담을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한 술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개운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술을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술을 보충해야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다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